갑자기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남편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난리다니요. 일단 남편분의 목을 딱 움켜쥐고 열심히 이제 일해서 돈을 벌어라고 이제 또 대출이자 내기 시작하면은 주식할 엄두가 안 납니다. 왜? 돌았으면 대출이자 내야 되거든. 정말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죽을 것 같습니다. 내고 나잖아요. 숨 좀 돌리고 나면 또 대출이자 내야 될 때가 다가와.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올라갑니다. 지금은 중계동, 노원구, 상계동 쪽에 약간 똘똘한 한 채 지역 현상 때문에 한강 벨트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들 지역은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행보TV 김인만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한테 사연이 왔어요. 오늘 또?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른다고 하는데 남편이 주식으로 수억 원을 날려서 아이고야. 어렵게 마련한 집을 처분하고 인생 최대 위기를 겪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우울증으로 한동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집은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갔고 남은 돈 1억 중반대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요. 전세로 들어가야 하나 다시 집을 매수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전세로 가도 집을 매수하게 돼도 2억에서 3억여 원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원가로 유명한 은행 사거리 근처는 너무 비싸서 전세도 매매도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은행 사거리에서 조금 멀어지면 20평대가 전세 3억에서 4억대, 매매로는 3억에서 4억대, 중개주공 2단지, 중개주공 5단지, 중개주공 7단지, 방은 2개라서 좀 작기는 해요. 그런데 중계동에 동북선이 개통된다고 해서 평형이 좀 작긴 해도 같은 돈을 대출받아서 전세로 갈 바에는 매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만 되고 결론이 나지 않아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남편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난리다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일단 남편분의 목을 딱 움켜쥐고 열심히 이제 일해서 돈을 벌어라고 이제 푸시를 가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한 번 안 된 분은 사실 실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사실은 실력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공부 머리가 있잖아요. 투자도 투자 머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뭐 고스톱을 치거나 포커를 하거나 하더라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용케 잘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분이 집까지 말아 드셨다는 거 보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통장 다 뺐어야 되고요. 모든 계좌 다 동결시켜야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일만 시켜야 됩니다.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제 노예 하나 부린다고 생각하시고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 하십시오. 대출 이자는 이제 남편이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누가?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해주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내가 전세집에 들어가게 되면 집주인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 대신에 집을 거주합니다. 그러면요 2억이 뭐 3억 전세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물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3억 원이 그대로 10년이 지나도 3억인데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3%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10년이 지나면 1억 원이 7,400만 원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1억 원 실물 자산은 10년이 지나면 1억 4천, 1억 5천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은 올라간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방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왜? 인플레이션 방어는 해야 되니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10년 내에 인플레이션 방어를 못할 확률은 낮습니다. 우리는 100%는 없으니까 확률로 일단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힘내라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가장 나쁜 집주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전세금 안 올리는 집주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세입자한테 이제 전세를 주게 되는데 옛날 세대들은 힘들었잖아요. 막 6.25 전쟁도 겪고 고생 해가지고 단칸방에 결혼해가지고 애기 키워가지고 막
부인들 고생하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신혼부부가 세입자로 들어왔는데 먼저 하늘나라로 간 할멈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니들 참 열심히 살아라. 내가 전세금 안 올릴 테니까 내가 옛날 생각나서 그래. 하늘나라 간 우리 할멈이 고생만 하고 가가지고 마음이 아파. 안 올릴 테니까 열심히 살고 내 집 마련해서 나가. 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 세입자가 10년을 살아버립니다. 왜? 안 올리니까 너무 좋잖아. 전세금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저렴한 전세로 거주하게 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10년을 그냥 살아버렸는데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만수무강했어야 되는데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십니다. 상속되죠. 이제 아들이 받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저도 안 올리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시세대로 올릴까요? 그동안 밀렸던 거 다 올리겠죠. 올리죠. 정신 똑바로 박힌 놈이라면 올려야지. 더 올리지는 않아도 시세는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요, 많이는 안 올려도 시세대로는 받을게요. 라고 합니다. 시세가 10년 동안 어떻게 되죠? 올라갔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해서 안 되겠다, 사야겠다. 부동산에 가보니까 매매 가격도 10년 동안 껑충, 전세 가격도 껑충, 기회비용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금 안 올리는 게 막연하게 좋은 게 아니고요. 기회가 될 때 할아버지의 의도는 뭐죠? 안 올릴 테니까 돈 모아서 청약을 받든 전세 끼고 사든 내 집 마련 하라는 의미였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그냥 안 올린다는 소리만 꽂혀가지고 그냥 계속 살아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남편이 이제 사고를 쳤잖아요. 자금력이 부족하잖아요. 전세 들어가는데 돈이 계속 살면 돈이 생길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돈은 진짜 모으기 진짜 힘듭니다. 진짜. 아주 잘 되는 10% 빼고는 돈 모아서 집 산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차피 전세도 대출을 받아야 되고 매매도 대출을 받아야 되고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가 강남처럼 그렇게 벌어지지 않거든요. 이 지역들은. 그렇다면 집을 사서 무리하더라도 내 집 마련하고 대출 이자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허리끈 졸라매고 일단 닥쳤잖아요. 나갈 돈이 있잖아요. 은행이 눈 시퍼렇게 뜨고 대출 이자 안 내면 몽둥이 들고 야 너 안 하면 나 그냥 경매 넘겨버린다라고 있는데 돈 빌려줄 때는 은행들이 살랑살랑 웃으면서 아주 고객 대우를 해주잖아요. 돈 안 갚는 순간 괴물로 변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게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은행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남편도 대출이자 내기 시작하면은 주식할 엄두가 안 납니다. 왜? 돌았으면 대출이자 내야 되거든. 정말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죽을 것 같습니다. 내고 나잖아요. 숨 좀 돌리고 나면 또 대출이자 내야 될 때가 다가와.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올라갑니다. 지금은 중계동, 노원구, 상계동 쪽에 약간 똘똘한 한 채 지역 현상 때문에 한강 벨트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들 지역은 때가 있어요. 한번 딱 스파크가 튀면은 쭉 올라갑니다. 강남은 한강 벨트는 꾸준하게 올라가고요. 노동강 같은 경우는 안 오르다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까지는 버티면서 이자 내면서 실거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강 지역마다 이제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힘내라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2007년도인가 그때 강남 버블7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도 제가 부동산 했거든요. 이제 닥터 아파트에서 전문가 모임을 해가지고 밥을 사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술 한잔 먹고 2차 갔는데 저쪽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신세 한탄을 한숨을 푹푹 쉬어. 그래서 뭔 일인가 이거 귀를 이렇게 기울여 보니까 상계동에 사시는 분인데 강남 집값만 올라가고 상계동은 그때 안 올라갔거든요. 우리 동네는 버림받은 동네라고. 아휴, 노원구는 버림받아가지고 집값 올라가지도 않고 저는 뭐 강남만 집값 올라간다고 소주를 막 퍼마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휴 저러다가 건강 잃겠다라고 했는데 1년 지나니까요. 노원구가 강남 집값 안 올라가는데 노원구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고. 그 후로 그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 오더라고. 집값 올라가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내 집 마련 하십시오. 지금은 전세가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전세는 그냥 1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고 계속 이자만 내는 이자를 내가 내는 구조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고 그러니까 졸라 매시고 앞서서 아파트는 절대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연끌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학원가 주변에
하지 마시고요. 앞서서 말한 중개 주공이라든지 또 보면 중개 그린이나 중개 무지개 아파트들도 갭 투자 많이 들어간 아파트거든요. 최근에 추첨하는데 분위기 탈 때 중개 그린, 중개 무지개 아파트들이 역세권에 또 한번 분위기 탈 때 쭉 올라가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상계동에도 상계 주공 아파트들도 면적 적어도 돼요. 남편이 사고 쳤기 때문에 편하고 뭐 그런 것 치고 우리가 찬밥 더운 밥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적 좀 줄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내 집 마련해가지고 좀 불편하게 살다 보면 또 일이 또 잘 될 수도 있고 또 큰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나간 일 과거로 넘겨버리시고요. 남편 목을 딱 쥐고 대출이자 열심히 갚자 하면서 같이 으쌰으쌰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힘을 또 모은다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세용지마입니다. 지금은 우울증도 있고 힘들겠지만 살아보면은 하늘 한번 쳐다보고 커피 한 잔 먹고 우리 사는 게 별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또 내 집 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동북선 개통을 기대를 하고 내 집 마련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동북선 개통이 돼서 올라가면 땡큐. 그러면 개통 안 하면 집 안 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호재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하고 인플레이션 방어 한마디로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고 살다가 동북선 개통이 돼서 미래 가치잖아요. 집값 올라가면 땡큐인 거지. 동북선 개통이 안 되면은 안 사고 되면은 사고의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가 아니라 지금은 내 집 마련, 실거주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동북선 하잖아요. 하면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냥 내 집 마련 하시고 사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옵니다. 우리 가족도 좋은 때가 오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 하시고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다 잊혀지고 또 좋은 날 오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을 보시고 아 나도 힘든데 사연 한번 보내야겠다 하시는 분들 자막 나가시죠?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사연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